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나스닥은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하면서 어디서 또 전쟁이라도 났나 싶었는데 다행히 장 후반에는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일단 뉴스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바로 어제 제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미중 갈등과 델타 변이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양국의 고위급들이 모두 서로 양보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과 관련 있는 주식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그게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결국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또 시장은 핑계거리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델타 변이인데요. 최근 델타 변이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로 인해 겨우 열린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시 닫히면서 소비 심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듯 이게 정말 시장을 망하게 하는 뉴스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이런 뉴스들을 핑계 삼아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라방을 하느라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요. 어제가 미국 3대 지수가 동시에 신고가를 찍었던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그만큼 많겠죠. 그럴 때 이런 이유들이 나와주면 이걸 핑계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내일 FOMC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오늘 하락에 한 몫을 보탰습니다. 왜냐면 내일 혹시나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으로는 원래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재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델타 변이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결국은 다 핑계고,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또 한 번 발작한 거다, 또 한 번 조울증 발동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다들 익숙하시죠? 돈 생기면 모아놨다가 이런 날 사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들 여러 번 겪어보셨잖아요.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날 개별 주식 보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또 뒤에서 오늘 빅테크 실적 발표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섹터별로만 좀 보자면, 우선 중소형주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죠. 날이다 보니까. 특히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안 좋았고요. 성장주들은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하락했고, 가치주들만 식음료 업종같이 일부 강세였던 업종의 주식들은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특별히 먼저 다룰 건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빅테크 실적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테슬라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 저녁 영상에서 따로 떼어내서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만 리뷰를 하자면, 어제 테슬라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무려 4% 넘게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시장과 함께 상승 반전하면서 하락폭을 꽤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가 당연히 첫 번째 이유겠고, 또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진 것도 테슬라에게는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언제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표본으로 찍혀서 큰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은 시장이 조금 발작이 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발작 증세 일으킬 때가 저금통에 넣어두었던 돈을 꺼내는 타이밍이죠.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테슬라를 4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거의 최저점에서 샀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하고 싶은 말이 이것 말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 영상에 별도로 따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오늘 빅테크 3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으므로 바로 빅테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도 안 좋았는데요. 일단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이유겠지만 빅테크가 최근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것을 감안하고 하루 먼저 발빨리 차익 실현한 투자자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3개 기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각 기업별로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기업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 1위 미국의 대장주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애플은 이번 분기 역시도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뛰어넘었고요. 우선 EPS는 시장 예측치를 30% 정도 초과 달성했고 매출 역시 10%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가장 큰 힘이 된 거는 애플 매출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정도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뒤로 밀렸던 수요의 여파가 이번 분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최초의 5G 아이폰이었기 때문에 5G로 바꾸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제품들도 모두 시장 예측치보다 많이 팔렸고 전년 동기 비해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높은 마진율로 인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서비스 사업부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죠. 근데 애플은 지금 이번 분기도 가이던스는 제공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지금 6분기 연속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1% 정도 하락 중인데요. 이거는 역시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2달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던 게 그 이유겠죠. 근데 뭐 사실 1% 정도 하락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주가가 미리 선행해서 올랐던 거고, 그리고 딱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 기대치는 만족을 시켰는데요. EPS는 2달러 17센트로 시장 기대치였던 1달러 92센트를 10% 정도 상회했고, 매출도 시장 기대치보다 약간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을 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무려 47%나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나 성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시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쨌든 실적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볼 것도 없이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정말 주가가 2달 정도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각도기로 그어놓은 것처럼 계속 상승을 했는데 실적은 그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자체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하락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글을 보시겠습니다. 네, 구글은 트위터와 스냅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미 모두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측치를 거의 30% 뛰어넘었고요. 매출도 시장 예측치보다 좋았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광고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고요. 또 높은 마진율로 인해 모두의 관심을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대치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로 인해 광고 수입이 주가 되는 회사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만 좋다고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뚱맞게도 페이스북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그런데 왜 페이스북이 같이 오르냐? 그거는 페이스북 역시 광고가 수익의 거의 전부인 기업이고 구글의 광고 수익이 올랐다는 거는 페이스북도 거의 확정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페이스북도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와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 좋았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좀 끌어올렸던 그 분위기가 내일부터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내일 시장은 또 내일 걱정하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